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보시입니다. 며칠 날씨가 계속 안 좋네요. 날씨 탓인지 기분도 이제 좀 우중충하게 가라앉는 것 같은데 항상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차트가 꾸준히 상승을 만들면서 이제 고점 구간에 도달한 2월 15일부터 영상을 통해서 이 구간이 이제 곰들의 유동성 레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52K에서 53K 구간, 이제 이 구간에 도달한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는 현 구간에서 유동성 레벨을, 거기에 따른 매도 압력을 소화해낼 필요가 있는 그런 숨고르기가 필요한 구간에 도달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서 이 구간이 굉장히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전혀 헷갈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가격 차트가 직면한 이러한 유동성 레벨 구간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최소한 4시간 봉의 종가상 돌파 그리고 리테스트까지 확인되는 시점, 그러한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 이러한 것들의 가격적인 움직임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이 구간에서의 유동성 레벨의 소화 과정이고, 결국 그런 것들이 이 구간에서 보합세를 만들고 수렴 구조의 형태로 가격 차트가 진행될 것임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발생한 이런 움직임, 그리고 이런 움직임에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이 휘청휘청하는 이유는, 제가 이전 이런 가파른 상승을 만들었던 구간이 어떤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 참여하는 개개인 대다수가 하락에 대한 확증 편향에 빠진 구간, 하락 관점의 모든 근거들을 가져다가 끼워 맞추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관점을 연료 삼아 올라왔기 때문에 저러한 상승 구간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좀 저점 매수라든지 좋은 평단에서 진입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즉, 이 구간에서 현재 지금 최근 진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엄청나게 민감하고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전체 이러한 구간에서 가격 차트의 움직임은 어떠한 구조상의 확정적인 돌파 또는 이탈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저 소화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면서 영상 하나 더 올려가지고 조회수,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더 받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관점사항의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코멘트할 내용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관점으로 시장을 지켜보시면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지난 과정의 움직임을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틀 정도 영상 업로드를 하지 않고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코멘트를 해드렸고,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면, 자, 이러한 상승 구간에 나왔을 때 텔레그램에서 제가 이 구간의 현재 지금 특징적인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제 누적 거래량 볼륨 델타를 보았을 때 이러한 A 구간 이후에 가격이 추가로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선물 시장의 누적 거래량 볼륨 CVD는 지금 유지되고 있지만 현물 시장의 이제 CVD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으로 이 구간에 나오고 있는 상승 구간, 현재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구간은 선물 시장의 주도로 이런 가격 차트의 상승 압력이 진행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 구간 이후의 움직임에서 이제 대표적인 현물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거래소와 바이낸스 거래소의 프리미엄 갭을 보았을 때 이 구간이 진행되는 와중에는 이제 현물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프리미엄 갭이 조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트릭을 통해서도 현재 지금 이 구간에서 시장 가격 차트에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선물 시장의 매수 강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결국 이러한 가격 구간이 현재 지금 곰들의 유동성 레벨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근거를 더하였고요. 이러한 상승 구간을 말씀드리면서, 자, 이러한 상승 구간에서는 예측 레버리지 비율 매트릭이 줄어들면서 현재 가격 차트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또 그러한 와중에 미결제 약정이 조금 감소하면서 펀딩 비율에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여기서 진행되는 이런 조그만 상승 구간은 이런 기준선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온 이후 숏 포지션의 익절에 따른 숏 커버링에 가깝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결과적으로 이 구간을 완벽하게 극복하기 전까지는 다른 의미 부여가 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시장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흔들면서 출렁거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구간에서 선물 시장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근거해서 옵션 시장의 영향력 역시도 무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월물 관점에서 옵션 시장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현재 이제 미결제 약정이 뭐 20일, 뭐 19일, 20일, 21일 이렇게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23일에는 꽤 유의미한 이제 월물의 만기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만기 19일의 최대 고통 가격은 52,000. 그 다음 날이 만기인 20일의 최대 고통 가격이 52,000으로 동일하고 만기일 21일에는 51,500으로서 조금 낮아지는 모습, 그리고 가장 많은 미결제 약정이 형성되어 있는 이번 달 23일 만기일의 최대 고통 가격은 47,000불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이제 21일 만기일의 최대 고통 가격은 52,000불로 조금 올라간 모습이네요. 자, 이런 옵션 시장의 최대 고통 이론에 따라서 설명을 들었을 때 이러한 최대 고통 가격이 그 만기일에 무조건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가격이 아니라 그러한 가격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옵션 시장의 투자자들이 프리미엄을 가장 많이 잃는 구간이다. 즉 고통을 많이 받는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 가격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잃게 되면서 이제 마켓 메이킹을 하는 소위 말하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고통 가격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러한 구간의 상승 동력이 받쳐주고 있는 이러한 동력이 선물 시장의 주도라는 관점에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구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52,000불 근처에서의 가격적인 정체 역시도 이런 옵션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22일이 지나고 23일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만약 이제 그런 옵션 시장의 프리미엄을 많이 손실보게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여전히 그러한 기간까지는 현재 추가적인 눌림의 가능성 역시도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까지 상단의 공들의 유동성 레벨에 대한 완벽한 극복이 되었다라고 도장을 찍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장중 발생한 또 이제 단기적인 급등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이런 하락에서 첫 번째 테스트 레벨인 5647 구간 부근에서 가격적인 반등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레벨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내려가서 아래 서포트 레벨까지 도달할 것이냐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1차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최소한 4시간 봉의 종가상 이러한 상단 또는 하단의 가장 좁은 기준을 벗어나는 움직임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구간에서의 가격 차트의 진행은 유동성 레벨에 도달한 비트코인 가격 차트의 숨고르기를 살피는 구간이고 지금 이 구간에서의 어떠한 시장의 변화가 있는지 온체인 데이터의 매트릭들을 통해 살펴본다면 현재 보유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단기 보유자들의 UTXO 파괴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기 보유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게 되면서 이런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이 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매도 압력으로 단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SOPR 매트릭을 보았을 때 이제 장기 보유자들의 좀 익절 움직임, 차익 실현 움직임이 이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이 구간에서의 매도 압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적인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구간 역시도 레버리지 비율이 가파르게 줄어들면서 미결제 약정이 좀 줄어들고 펀딩 비율이 살짝 올라가면서 가격 차트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동일하게 좀 이러한 구간의 반등 역시도 1차적인 지지 근거가 겹칠 수 있는 이러한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숏포지션의 정리에 따른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앞서 말했듯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매도 압력의 근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완벽히 해소가 되었다라는 확정적인 단서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 구간에서 가격적인 범주를 유지함과 동시에 이런 눌림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또 시간을 끌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아직까진 접지 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는 가장 확정적인 움직임은 역시나 이런 상단에 곰들 유동성 레벨 돌파하고 리테스트를 확인시킨 이후 다시 파동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는 이유는 애초에 이 전체 구간 동안 성공적인 진입점들을 파악하고 그 구간에서 약속한 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가격 차트가 완성돼 가면서 당시에는 무슨 소리냐 욕먹고 비난받고 이제 불안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시장의 추세를 추종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강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구간에 도달한 이후에서야 또 대다수의 분석가 인플루언서들이 상승을 외치고 있지만, 대불장을 외치고 있지만, 자,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구간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금리가 올라서, 뭐 거시경제가 안 좋아서, 스테이블 코인이 디패깅이 돼서, 은행이 파산해서, 뭐 바이낸스 거래소 뭐 창펑제하고 사임해서, 뭐 거래소 악재가 터져서 등등등 끼워 맞출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끼워 맞추고 여기저기서 사이버 레카 마냥 다 긁어오면서 그것이 본인 인사이트인 양, 또 결국 시장을 부정하면서 그런 것들도 선동하기 바빴죠. 왜냐면 이러한 구간은 시장에서 상승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구간이고, 결국 그 구간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여기서 내가 저점을 못 잡았네, 다시 한번 떨어질 거야 라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정만 하다가 결국 이 시점에 도달해서야 이제 뭐 대상승장이니 대불장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외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분석의 민낯이라는 것이죠. 제가 업로드하는 분석, 인사이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저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분석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본인의 인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당시에 너무 약간 임팩트가 있어서 종종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투자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 벌려고 여기 시장에 뛰어들었지, 공부하러 뛰어들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뚜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비율적으로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본다면 사실 시장에는 이제 80%의 무지성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20%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뭐 본인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유튜브를 보던, 뭐 어떤 인사이트를 참고하던, 리포트를 참고를 하던, 아니면 본인이 또 어떤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하던, 이제 그런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어떤 변화를 바란다는 것은 그냥 욕심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렇다는 것은, 시장의 비율이 이렇다는 것은 내가 단 몇 분, 조금만 노력을 하더라도 20%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변하면은 상위 20%에 들어간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어떤 맹목적으로 정답을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인사이트들을 참고해서 본인의 판단 그리고 인사이트를 구축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할애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체적인 좀 큰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여전히 견고하고, 현물 ETF 승인에 힘입어 비트코인의 투자 자산에 대한 지위 역시도 그러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면서 시장이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영상에서 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이러한 비트코인의 지위 그리고 방향성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와중에 지금은 시장에 허를 찌르는 대단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그냥 이 시장을 올바르게만 보려고 노력해도 그 자체로 강력한 전략이 된다라는 것이죠.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올바른 투자를 지속적으로 즐기시길 바라면서 2월 21일 비트코인 시장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흥미롭고 유익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